자, 지금부터 GW3D를 이용한 밀링 기능사 과정을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어진 도면을 이용을 해서 밀링 기능사 모델링 작업을 하고요. 모델링 작업이 된 형상을 기준으로 해서 NC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렇게 생성된 NC 데이터를 가지고 GVCNC에서 코드 검증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과정을 지금부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이 도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밀링 기능사 과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과제를 지금부터 GW3D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을 하고, 자, 작업할 파일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부터 파일과 어셈블리라는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스케치 버튼을 클릭을 해서 사용자가 작업을 할 XY 평면을 클릭을 해서 이 XY 평면이 맞으면 확인 버튼을 누르고요. 가장 먼저 사각형 박스를 만들 거니까 위쪽에 있는 스케치, 자, 스케치와 관련되는 직사각형입니까? 직사각형 아이콘을 이용을 해서 가장 먼저 0,0 위치에 사각형에 대한 첫 번째 점을 클릭을 하고, 대략적인 위치에 두 번째 포인트를 클릭을 해서 대략적인 크기의 대략적인 사각형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자, 사각형 작업이 다 되었다 그러면 확인 버튼을 클릭했고요. 이 사각형에 대한 가로 크기와 세로 크기를 변경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입력된 치수, 자, 자동으로 입력된 치수를 더블 클릭해서 사각형에 대한 가로 길이, 세로 길입니까? 세로 길이 70을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사각형에 대한 가로 치수를 더블 클릭해서 가로 치수 7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조금 전에 만들어진 사각형이 가로 70과 세로 70이라는 크기와 위치로 형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더 이상 그릴 스케치가 없고 더 이상 기입할 치수가 없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종료, 자, 스케치 종료 버튼을 클릭을 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스케치를 기준해서 이제 높이 값을 입력하는 돌출 기능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출 기능을 실행하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프로파일인데, 여기서 말하는 프로파일은 사용자가 작성한 스케치를 선택을 해주고요. 두 번째, 이 사각형에 대한 전체 높이 값을 입력을 하는데, 도면을 보면은 높이 값은 19로 나와 있습니다. 자, 19를 입력하고 엔터. 자, 그런데 돌출에 대한 방향성을 보면은 사용자가 처음에 그렸던 XY 평면을 기준해서 위쪽 방향으로 돌출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는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가공 원점까지 같이 생각을 하면서 모델링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돌출에 대한 높이를 플러스 값이 아닌 마이너스 19를 입력하고 엔터를 클릭해야지 돌출 방향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현재 화면상에 보이는 모델링 원점이 나중에 작업하는 가공과 관련되는 원점으로 같이 매칭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형상이 맞다 그러면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해서 먼저 기준이 되는 사각형 형상을 하나 만들었고요. 자, 다음 작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스케치를 클릭을 하고 작업을 할 평면, 즉 위쪽 평면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했고요. 자, 위쪽 평면을 클릭하게 되면 바깥쪽에 이렇게 하나의 가상선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구성선, 자, 구성선이나 또는 보조선 부분이 나타나는데, 가장 먼저 사용자는 직사각형 기능을 이용을 해서 다시 사각형의 끝점부터 또 다른 사각형의 끝점까지를 클릭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서 먼저 테두리 부분에 사각형 하나를, 기준되는 사각형을 하나 만들었고요. 안쪽에 또 다른 사각형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략적인 위치를 클릭을 하고 또 다른 위치에 대략적인 위치를 클릭을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사각형 하나가 만들어지고, 자동으로 기입된 사각형의 치수, 자, 지금은 세로 치수입니까? 세로 치수를 더블 클릭해서 사각형에 대한 세로 치수 62를 입력하고 엔터.
이번에는 사각형에 대한 가로치수입니까? 가로치수를 더블 클릭해서 가로치수 63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지금처럼 사각형에 대한 크기는 맞춰졌고요. 이제 사각형에 대한 위치 치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빠른 치수를 이용을 해서 아래쪽 모서리부터 아래쪽 선까지 사각형에 대한 위치 치수 4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고요. 이제 왼쪽 모서리부터 왼쪽 선까지에 대한 거리 치수, 즉 사각형의 세로 치수도 세로 위치죠. 세로 위치도 4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른 다음에 확인을 하게 되면 먼저 안쪽에 지금과 같은 사각형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작업은 우측 상단에 필렛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본 메뉴에 있는 필렛 기능을 실행을 해서 필렛이 적용될 첫 번째 선과 두 번째 선을 클릭을 하고요. 이때 필렛이 들어갈 반경 6을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은 지금처럼 필렛이 적용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해서 필렛을 완성합니다. 다시 필렛 기능을 실행을 해서 조금 전과 같은 방법으로 첫 번째 선과 두 번째 선을 선택해주고 필렛에 대한 반경을 입력한 다음에 엔터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필렛 처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작업은 하나의 자, 직선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위치를 클릭을 해서 하나의 수직되는 선을 하나 작성했고요.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지금 만들어진 이 선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3차원으로 만들어질 선이 아니고 스케치를 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선, 즉 구성선 역할을 하는 보조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작성한 선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보조 메뉴에서 유형 전환이라고 기능을 실행하면 지금처럼 점선으로 형상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스케치는 스케치를 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선을 기준해서 이제 치수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빠른 치수를 이용을 해서 먼저 왼쪽 모서리부터 방금 작성한 보조선까지의 위치 치수, 자, 위치 치수 35를 입력하고 엔터. 이번에는 위쪽 선부터 보조선 끝점까지의 위치 치수 9를 입력하고요. 엔터. 자, 좀 확대할까요? 이렇게. 그리고 위쪽 모서리부터 또 다른 끝점까지의 거리 치수를 줄 건데 실질적으로 이 거리 치수는 사용자가 임의로 입력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9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지금처럼 하나의 보조선에 대한 크기와 위치가 결정이 되었고요.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 그러면 확인 버튼 누른 다음에 리본 메뉴에 있는 자, 슬롯이라는 기능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슬롯에 대한 첫 번째 점은 보조선 끝점을 클릭했고요. 또 다른 점도 보조선에 대한 끝점을 클릭을 한 다음에 이 슬롯에 대한 반경 9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지금처럼 이러한 모습의 스케치가 완성되었고요.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스케치가 완성되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낼 겁니다. 그래서 리본 메뉴 위쪽에 보시면 여기 원터치 잘라내기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원터치 잘라내기가 다른 CAD에서 말하면은 잘라내기 또는 트림이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원터치 잘라내기를 실행을 해서 실질적으로 3차원 작업에 필요 없는 부분들을 선택적으로 클릭을 하게 되면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필요 없는 부분들이 지금처럼 잘라내지면서 삭제가 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잘라내기를 다 하셨다 그러면 확인 버튼을 클릭했고요.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슬롯 부분에 반지름 치수가 빠져 있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빠른 치수를 이용을 해서 작성한 슬롯의 홀을 선택을 하고
이때 반지름 치수 이때 반지름 치수 9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반지름 치수 9가 적용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측 상단 부분에 하나의 대각선을 그려서 우리 소위 말하면은 못따기 형상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첫 번째 대략적인 위치를 클릭하고요. 두 번째 또 다른 대략적인 위치를 클릭을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지금처럼 하나의 대각선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원터치 잘라내기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조금 전과 같이 필요 없는 부분들을 선택적으로 클릭을 하면 지금과 같은 모양의 못따기 형상이 만들어졌고요. 이 못따기 형상에 대해서 치수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빠른 치수를 이용을 해서 첫 번째 오른쪽 선부터 못따기 끝점까지의 가로 위치, 자, 가로 위치를 5를 입력하고 엔터. 이번에는 위쪽 선부터 못따기 끝점까지의 세로 크기, 자, 세로 크기를 15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지금과 같은 모양의 못따기 형상이 만들어졌고요.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은 우측 하단에도 마찬가지로 못따기 형상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못따기 형상은 조금 전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선을 그린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냈는데 지금은 바로 못따기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못따기가 들어갈 첫 번째 선과 못따기가 들어갈 두 번째 선을 클릭을 하고 이때 못따기 값 5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른 다음에 확인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하나의 못따기 형상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다음 형상은 그 아래쪽에 있는 부분에 원을 그려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는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을 실행하시고요. 원에 대한 중심 위치는 아래쪽에 있는 선 위에, 자, 선 위에 임의점을 하나 클릭을 해서 원을 하나 작성하고 이때 만들어지는 원에 대한 반경 7, 자, 원에 대한 반경이죠. 반지름 7을 입력한 다음에 엔터.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반지름 7짜리 원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자, 이 원을 기준해서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원터치 잘라내기에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선택적으로 이렇게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빠른 치수를 이용을 해서 왼쪽 선부터 원 중심까지의 중심거리 16을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아래쪽에 반원 스케치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중앙 부분, 왼쪽 중앙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슬롯 형상을 하나 만들 건데 앞전과 동일하게 사용자는 하나의 가상의 선입니까? 여기쯤에 가상의 선을 하나 클릭하면서 선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확인. 그리고 방금 만든 이 선은 우리가 3차원에서 만들어지는 선이 아니고 스케치를 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선이기 때문에 선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유형 전환이라고 선택을 하면 지금처럼 점선 모양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이 보조선을 이용을 해서 사용자는 치수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빠른 치수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아래쪽 모서리부터 방금 작업한 보조선까지의 세로 위치 치수를 입력합니다. 32를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왼쪽 모서리부터 보조선 끝점까지의 거리 치수 10을 입력하고요. 엔터. 자, 지금 보니까는 10이라는 치수가 입력이 안 되거든요. 자, 이럴 때는 사용자는 그냥 과감하게 방금 작성한 이 보조선을 삭제를 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얘를 삭제를 해버리고요. 자, 보조선을 다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선 기능에서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선을 하나 만들었고요. 작성한 선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유형 전환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빈 바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빠른 치수를 이용해서 아래쪽 모서리부터 보조선까지의 거리 치수 32를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왼쪽 모서리부터 보조선 끝점까지의 거리 치수 10을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왼쪽 모서리부터 이번에는 왼쪽 끝점까지의 거리 치수를 입력할 건데, 이 치수는 사용자가 임의로 치수를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입력한 치수와 동일하게 10을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지금처럼 하나의 보조선 형상이 만들어졌고요. 이 보조선을 기준해서 다시 슬롯 기능을 실행합니다. 슬롯에 대한 첫 번째 점을 클릭하고요. 슬롯에 대한 두 번째 점을 클릭하고, 그리고 만들어지는 이 슬롯에 대한 반경은 8이네요. 8을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지금처럼 슬롯 모양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원터치 잘라내기를 이용을 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선택적으로 잘라내면은 도면과 동일한 스케치 형상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참고로 잘라내면서 방금 작업한 치수가 누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빠른 치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한 빠른 치수에서 작성한 호를 선택을 하고 이 호의 반경 치수 8을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지금처럼 바깥쪽에 있는 스케치 형상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케치가 완성되었으니까 빈 바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종료 버튼을 눌렀고요. 자, 종료 버튼을 누르니까 눈에 띄게 아래쪽에 있는 이 스케치가 현재 미완성 또는 너무 과하게 스케치가 만들어졌거든요. 이럴 때는 작성한 스케치. 자, 작성한 스케치를 더블 클릭하시면 방금 작업한 스케치에 대한 편집 모드로 들어가면서 조금 전에 남아있던 스케치도 잘라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눌렀고요. 자, 스케치가 수정되었으니까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종료 버튼을 이용을 해서 스케치 형상에서 빠져나왔고요. 그런 다음에 돌출 기능을 실행합니다. 자, 작업할 프로파일은 방금 작업한 스케치를 선택합니다. 두 번째는 이 스케치에 대한 깊이 치수를 입력할 건데, 깊이 치수는 아래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깊이값 4를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이 형상은 원래 형상과 상관없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원래 형상을 기준으로 해서 결합되는 것도 아닌 지금은 잘라내기, 빼기라는 옵션을 사용을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런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안쪽에 들어가는 포켓 형상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사용자는 스케치를 이용한 윗면을 선택하고요. 선택한 윗면이 맞다 그러면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대략적인 위치에 대략적인 크기로 원 하나를 대충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쯤에다가 원을 그릴 건데 이 원의 반경 치수 반지름은 7입니다. 확인 버튼 눌렀고요. 항상 원을 그리면 치수가 3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지름 치수 하나가 들어갔으니까 또 다른 치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빠른 치수를 이용을 해서 원 중심까지의 가로 위치, 즉 오른쪽 모서리부터 원 중심까지의 가로 위치 치수를 입력하고요. 41 엔터. 이번에는 아래쪽 모서리부터 원 중심까지의 세로 위치 32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하나의 원에 대한 치수 3개가 입력이 되었고요. 다시 원을 실행합니다. 대략적인 위치에 대략적인 크기로 원 하나를 그리는데
이 원의 반지름 치수는 6.5로 나와 있습니다. 6.5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렀고요. 이 원에 대한 위치 치수를 주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빠른 치수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아래쪽 모서리부터 원 중심까지의 가로 위치 43을 입력하고 엔터. 이번에는 오른쪽 모서리부터 원 중심까지의 앞전께 세로 위치였고 지금께 가로 위치죠. 가로 위치 19.5를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하나의 원에 치수 3개가 들어가면서 스케치가 완성되었고요. 다시 또 다른 원을 그리기 위해서 원을 실행합니다. 대략적인 위치에 원 중심을 선택을 했고 이 원에 대한 반지름 치수 6.5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지금처럼 원이 만들어지고요. 이 원에 대해서 다시 위치를 잡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빠른 치수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아래쪽 모서리부터 원 중심까지의 세로 위치 19를 입력하고 엔터. 이번에는 오른쪽 모서리부터 원 중심까지의 가로 위치 19.5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지금처럼 원 3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원들과 원들 사이에 이어지는 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을 실행하고요. 첫 번째 대략적인 위치를 클릭을 하고 두 번째도 대략적인 위치를 클릭을 해서 지금처럼 하나의 대각선을 만들어 주고요. 이 대각선을 기준해서 이제 구속 조건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세 번째 나와 있는 구속 추가라는 기능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선을 선택을 하고 원을 선택하면 선과 원 사이에 탄젠트 구속이라는 접하도록 구속이라는 아이콘을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선택한 두 선은 이렇게 탄젠트하게 접합이 되었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클릭하고 원을 클릭한 다음에 선택한 두 선에 대한 조건은 탄젠트, 접선이라는 조건에서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접하다라는 조건을 이용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또 다른 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선은 바로 사각원입니까? 원에 대한 사분점이죠. 사분점을 클릭을 하고 수평 방향으로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은 하나의 선을 만들었고요. 또 다른 선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사분점을 클릭을 해서 이번에는 수직 방향으로 선을 하나 만들었고요. 다음은 또 다른 선을 그리기 위해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원의 사분점부터 이 원의 사분점까지 이 원의 사분점까지 선택하셔도 되는데 아니면은 좀 더 길게 이렇게 선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선들을 다 만들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필요 없는 부분들을 잘라내기 위해서 원터치 잘라내기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클릭을 해서 선택적으로 이렇게 잘라내기를 할 거거든요. 자, 선택적으로 잘라내면서 필요 없는 스케치가 없어지면서 사용자가 원하는 하나의 스케치 형상을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스케치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확인 버튼 눌렀고요. 더 이상 그릴 스케치와 더 이상 입력할 치수가 없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을 해서 종료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돌출 기능을 이용을 해서 방금 작업한 스케치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이때 포켓에 관련되는 깊이는 -3입니다. 엔터. 자, 여기서 말하는 마이너스는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돌출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깊이는 3인데 화살표 반대 방향이라 그래서 마이너스 값을 입력했고요. 그리고 연산 작업은 합치거나 추가하는 게 아닌, 그죠? 지금 기본이라는 게 추가고, 그리고
추가라는 부분이 합치는 겁니다. 추가하거나 합치는 게 아닌 잘라낼 거니까 빼기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서 확인을 누르면 아래쪽에 있는 포켓 형상이 만들어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안쪽에 들어가는 드릴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자는 스케치에서 원을 그리고 그 원만큼만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 스케치를 이용을 하고 스케치가 작업될 윗면을 선택합니다. 자, 확인 버튼 클릭했고요. 자, 윗면을 기준해서 사용자는 하나의 원을 그릴 건데 지금 만들어지는 원은 조금 전에 만들었던 이 원형 모서리의 중심점을 선택하고요. 이 원에 대한 직경, 즉 지름값입니까? 지름 치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직경을 선택을 하고 지름 치수 8을 입력합니다. 엔터.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지름 8짜리 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스케치를 다 하셨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종료 버튼을 이용을 해서 다시 돌출 기능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출시킬 프로파일은 방금 작업한 원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화살표 반대 방향이죠. 화살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붙었고요. 그리고 이 원은 위에서부터 아래쪽까지 완전 관통되는 원이기 때문에 돌출 깊이 값을 원래 형상에 대한 높이보다만 크게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 30이라는 값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위에서부터 아래쪽까지 완전 관통되면서 구멍 형상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맞다 그러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밀링 기능사를 작업하기 위한 모델링 작업, 하나의 기준되는 사각형과 바깥쪽에 있는 윤곽 모양, 그리고 안쪽에 있는 포켓 형상, 그리고 드릴 가공하기 위한 구멍 형상까지 모델링 작업을 끝냈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만들어진 모델링을 이용을 해서 캠 데이터, NC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 시간에 GW3D를 이용을 해서 하나의 모델링 작업을 완성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완성된 모델링을 기준해서 캠 데이터, NC 데이터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NC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가공을 하기 전에 환경 설정이라든지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준비 작업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위쪽에 보시면 캠 계획 버튼을 클릭을 해서 캠 기능을 실행합니다. 자, 템플릿 설정이라는 창에서는 그냥 기본 값으로 해서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화면이 캠 작성을 하기 위한 화면으로 바뀌었고요. 가공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준비 작업에서 먼저 스톡 추가라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톡은 가공을 하기 위한 소재, 다른 CAD에서는 워크피스라고도 그러는데 가공이 되어지는 소재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모델링 형상하고 동일한 소재 크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숫자 편집 없이 그냥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생성된 스톡을 숨길 거냐라는 창이 뜨니까 여기서는 그냥 예 버튼을 클릭을 해서 스톡을 자동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톡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유거리, 자, 여유거리를 클릭합니다. 자, 현재 여유거리는 다른 CAD에서 말하면은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은 가공을 하고 난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높이, 즉 안전 높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안전 높이를 한 30 정도만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상에 안전 높이가 화면에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설정 방법은 어떤 걸 설정할 거냐면 공구, 이제 가공을 하기 위한 공구를 만들 건데 공구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첫 번째, 자, 사용자가 만들 첫 번째 공구는 센터 드릴을 만들 겁니다. 저는 센터 드릴을 T02,
자, 2번 공구로 센터 드릴을 만들 거고요. 이때 만들어지는 이름은 그냥 알기 쉽게 센터 드릴이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만들어지는 드릴에 대한 유형은, 자, 센터 드릴은 원래 드릴, 구멍을 구멍 가공하기 위한 위치를 잡아주는 그런 기능이니까 유형을 중심, 유형을 중심으로 이렇게 체크했고요. 그리고 센터 드릴에 대한 직경 3을 입력합니다. 파일럿 직경 역시 3을 입력을 해서 만들어지는 센터 드릴에 대한 크기를 설정하였고요. 두 번째, 추가 파라미터입니까? 추가 파라미터에 가서 ID 부분에 만들어지는 공구 번호, 공구 번호는 제가 2번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D 레지스터리, 그리고 H 레지스터리도 전부 다 2번으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ID는 공구 번호고요. D와 H 값은 공구에 대한 길이 보정과 지름 보정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나와 있는 속도와 피드. 속도와 피드에서 저는 센터 드릴에 대한 회전수 1000을 주고요. 이송 값은 80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이 끝났다 그러면 적용 버튼 누르고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왼쪽에 나와 있는 관리자 탭에서 툴 부분을 확장하면 방금 만들었던 2번 센터 드릴이 등록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적인 공구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공구 버튼을 클릭했고요. 지금 만드는 공구는 제가 지금 만드는 공구는 T03이라는 이름인데, 자, 이름을 제가 드릴이라는 이름으로 줄 거고요. 그리고 유형, 자, 만들어지는 공구의 유형은 바로 드릴입니다. 자, 유형은 드릴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공구 길이를 한 50 정도 주고요. 플롯 길이도 50 정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삭 직경, 드릴에 대한 직경을 8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추가 파라미터 탭을 선택을 해서 지금 나오는 공구 번호는 3번이고요. 그리고 D 부분을 클릭을 하고 H 부분을 클릭을 하면 자동적으로 공구 번호에 맞게끔 레지스터리 부분이 입력이 됩니다. 자, 다음은 속도와 피드라는 탭을 클릭을 하는데 드릴 가공하기 위해서 회전수는 제가 1000rpm을 줄 거고요. 이송은 80을 입력하겠습니다. 이 값이 맞다 그러면 적용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3번 드릴 공구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시 또 다른 새로운 공구를 만들기 위해서 공구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지금 만드는 공구는 제가 T04, 지금 만드는 공구는 T04의 평엔드밀입니까? 자, 평엔드밀이라는 이름으로 공구를 만들 거고요. 이 평엔드밀에 대한 유형은 밀링 가공하기 위해서 밀링입니다. 자, 공구 반경은 제로인데 절삭 직경은 10 해가지고 바닥이 평평한 평엔드밀로 공구를 만들었고요. 두 번째 추가 파라미터 부분에서 이 공구 번호는 4번입니다. 그리고 D 부분과 H 부분을 클릭을 하면 자동적으로 공구 번호에 맞게끔 레지스터리, 즉 공구 보존 값이 입력이 됩니다. 자, 속도와 피드 탭을 선택합니다. 자, 평엔드밀에 대한 회전 속도는 제가 1500rpm을 입력을 할 거고요. 이송은 한 150 정도만 입력을 해서 적용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네 번째 T04번이죠. 4번 공구인 평엔드밀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공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 중에 마지막 부분인 머신 설정. 자, 머신 설정을 클릭하는데 이 머신 설정은 나중에 NC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우리가 포스트 프로세스를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3축 기계에 맞는 포스트를 만들 거고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포스트 설정이라는 탭을 선택을 해서 만들어주는 포스트는 파낙 베이직 R이라는 포스터를 선택을 합니다. 참고로 이 포스터 프로세스 파일은 학교에 있는 가공 환경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포스트를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나중에 가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파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 드린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포스터가 생성되었다 그러면 적용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머신을 등록해야 되는데 아직은 머신을 만들었을 뿐이지 아직 등록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머신 정의되지 않은 부분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방금 만들었던 기계, 머신을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기계가 등록이 되면서 가공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가공에 대한 준비 작업이 끝났다 그러면 지금부터 센터 드릴, 그리고 엔드밀, 윤곽 가공과 포켓 가공까지 한번 가공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센터 드릴. 자, 센터 드릴 가공하기 위해서 리본 메뉴에 있는 드릴 리본 메뉴 드릴에 가서 사용자는 중심 홀이라는 부분을 클릭합니다. 중심 홀을 실행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생성, 자, 생성 버튼을 클릭을 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한 형상을 가공할 건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 홀이라는 부분을 선택을 했고 확인 버튼을 눌렀고요. 사용자가 만들어진 이 전체 모델링을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전체 모델링을 지금처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다시 볼까요? 하나 빠뜨려 먹었네요. 다시 보겠습니다. 중심 홀 들어가서 생성을 누릅니다. 그리고 홀을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 누른 다음에 여기 입력 유형이 현재 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원통으로 바꿔주고요. 원통으로 바꾼 다음에 작성된 모델링 파일을 마우스 왼쪽 버튼 이용해 가지고 드래그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원통과 비슷한 형상이 자동적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작업할 원통 형상이 자동적으로 선택이 되고요. 이 형상이 맞으니까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을 하면은 자동으로 사용할 공구 목록이 나오는데 지금은 센터 드릴 가공할 거기 때문에 T02 센터 드릴 공구를 선택을 합니다. 자, 왼쪽에 있는 관리자 창에 보시면 작업이라는 부분의 메뉴를 확장하면 저희가 방금 만들었던, 자, 참고로 지금 중심 1번은 제가 잘못 입력한 거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를 하고요. 처음 거는 제가 잘못 만든 거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중심입니까? 이 중심이라는 작업에서 작업을 더블 클릭합니다. 작업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세부 항목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사용자는 첫 번째 공구와 속도 이송이라는 탭을 클릭을 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회전수와 이송값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 깊이와 두께라는 탭에서 센터 드릴 가공하기 위한 깊이는 한 1.5 정도만 입력을 했고요. 그리고 경로 설정 탭에 가셔가지고 반환 유형을 G99 R점 복귀인지 G98 초기점 복귀인지만 사용자가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 저는 초기점 복귀라 그래서 G98 코드를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환경 설정이 끝났다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의 툴패스 경로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산을 누른 다음에 세 번째 버튼 작업 검증을 클릭을 하면 실질적으로 툴패스 경로에 대한 공구가 이제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플레이 버튼 누르면 공구가 아래쪽으로 이동하면서 가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확인 버튼 눌렀습니다. 네 번째 버튼입니까? 네 번째 버튼인 솔리드 검증 버튼을 선택을 해서 애니메이션 속도를 좀 줄여 놓고요.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센터 드릴에 대한 3차원 솔리드 애니메이션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이 끝났다 그러면 닫기 버튼을 누르고요.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해서 중심이라는 센터 드릴 가공을 마무리합니다. 참고로 이 중심이라는 가공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온오프 버튼을 클릭을 하면 화면에 보이는 가공 경로를 숨길 수 있고요. 다시 중심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온오프를 클릭하면 화면상의 가공 경로를 보이게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공 경로를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온오프를 선택을 해서 가공 경로를 숨겼습니다. 지금까지 센터 드릴 작업이 끝났고요. 다음은 드릴 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본 메뉴 드릴에서 드릴 가공은 팩 드릴, 팩이라는 기능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팩에서는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이 홀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컨트롤 키를 이용을 해서 스톡이라는 부분을 같이 선택했고요. 실질적으로 처음에 선택한 홀 부분을 가공할 건데, 그리고 가공되어지는 부분은 스톡이라는 소재가 가공되어라 해서 두 개를 선택을 했고요. 선택을 다 한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실질적으로 가공이 이루어지는 공구를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T03 드릴 공구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관리자 탭에서 팩 드릴이라는 항목이 생성되었고요. 이 값을 더블 클릭해서 드릴 가공하기 위한 세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구와 속도 이송 부분을 선택합니다. 드릴 가공하기 위한 회전수와 이송 속도를 결정을 하였고요. 두 번째, 깊이와 두께라는 항목에서 사용자는 최대 절삭 깊이, 즉 이 드릴은 형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관통되는 구멍이다 보니까 소재 두께보다 좀 더 깊게, 좀 더 크게 값을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재 두께가 19짜리였으니까 지금은 제가 깊이값 25 정도를 주면서 완전 관통하게 작업을 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절삭 깊이라 그래서 절삭 깊이는 제가 3을 입력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절삭 깊이는 드릴 사이클에서 말하는 Q 값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Q 값입니다. 이렇게 깊이와 두께까지 입력했고요. 다음은 경로 설정이라는 탭을 클릭합니다. 경로 설정은 앞전에서 보신 것처럼 사용자가 G99 R점 복귀할 건지 아니면은 G98 초기점 복귀할 건지에 대한 그 드릴 코드를 입력하는데, 여기서 저는 G98 초기점 복귀라고 옵션을 잡았고요. 설정이 다 끝났으니까 아래쪽에 나와 있는 계산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툴에 대한 경로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버튼인 작업 검증에서 한번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실질적으로 드릴 가공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화면상에서 애니메이션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작업 검증이 다 끝났다 그러면 확인 버튼을 누르고 이번에는 네 번째 아이콘 솔리드 검증을 클릭을 해서 애니메이션 속도를 좀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버튼 누르면 실질적으로 드릴 가공하기 위해서 공구가 들어갔다가 빠지는 모습의 애니메이션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작업이 다 끝났으니까 닫기 버튼 누르고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서 드릴 가공까지 작업을 끝냈습니다. 참고로 팩 드릴이라는 가공 공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온오프 버튼을 클릭하시면 지금처럼
그 툴에 대한 그 경로를 화면에서 숨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작업은 그 공구에 대한 윤곽 가공, 바깥쪽에 있는 윤곽 가공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곽 가공은 리본 메뉴 2축 밀링, 리본 메뉴 2축 밀링에 가시면 위쪽에 나와 있는 프로파일 가공입니다. 자, 프로파일 가공이라고 선택을 하겠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윤곽 가공과 안쪽에 있는 포켓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파일 가공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파일 가공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사용자가 작업할 그 프로파일이 어떤 건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아래쪽에 나와 있는 생성 버튼을 클릭하고요. 이 생성 버튼에서 사용자는 프로파일을 선택할 겁니다. 프로파일은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작업할 그 영역, 작업 영역을 설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프로파일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에 지금부터 Shift 키, 자, 키보드 Shift 키를 이용해 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모서리를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자, Shift 키를 누른 채로 쭉 선택을 하고요. 화면을 회전시켜 놓고 다시 Shift 키를 누른 채로 쭉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Shift 키는 탄젠트, 그죠? 접하는 모서리를 한꺼번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Shift 키를 누른 채로 모서리 클릭하게 되면은 하나의 접하는 모서리를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고요. 다시 다음 모서리 선택을 하고 다음 모서리를 선택했을 때 아래쪽에 있는 모서리 부분을 전체적으로 선택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선택한 이 모서리를 기준해서 작업에 대한 영역을 설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선택을 다 했으니까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이 프로파일이 맞기 때문에 확인 버튼을 클릭했고요. 그러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자가 작업할 공구 목록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T04 엔드밀 공구를 선택을 합니다. 자, 왼쪽에 있는 관리자 탭을 보시게 되면 방금 사용자가 작업했던 프로파일 컷이라는 항목이 나오고요. 이 항목, 이 공정을 더블 클릭해서 세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구와 이송 속도에서 회전수와 이송 속도를 지금처럼 결정을 하였고요. 두 번째, 제한. 두 번째, 제한이라는 탭을 선택합니다. 제한은 가공에 대한 깊이를 결정하는 부분인데, 자, 실질적으로 가공이 되는 상한점 버튼을 클릭해서 윗면을 선택하고요. 하한점 버튼을 클릭을 해서 아래쪽에 있는 면을 선택합니다. 즉, 그러면 상한점부터 하한점까지에 대한 깊이 값이 입력되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은 공차와 스텝 탭을 선택합니다. 자, 공차 경로는 지금 나와 있는 0.01, 그리고 공구 직경 비율은 기본값인 60을 줄 건데, 이 부분이 바로 스텝 오버 값이거든요. 즉 툴 패스 간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텝 다운. 자, 스텝 다운은 지금 이렇게 값을 좀 크게 줄 건데, 스텝 다운은 한 번 가공할 때 들어가는 절삭 깊이 값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절삭 깊이를 입력하면은 그 깊이만큼만 가공이 이루어지는데, 값을 크게 주게 되면은 한 번에 가공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그래서 한 번에 가공하기 위해서 값을 좀 크게 입력했고요. 다음은 경로 설정이라는 탭을 선택합니다. 자, 경로 설정에서는 절삭 측. 자, 절삭 측은 방금 제가 선택한 그 프로파일이었죠. 모서리 프로파일을 기준으로 해서 안쪽을 가공하는 게 아니고 바깥쪽을 가공한다 그래서 절삭 측은 오른쪽 외부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리드인. 자, 이제 리드인 항목을 선택합니다. 리드인은 어떤 항목이냐면 공구가 가공하기 위해서 공작물 쪽으로 접근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접근하는 방식은 여기 나와 있는 메뉴들 중에 저는 첫 번째 직선으로 진입해 가지고 가공하겠다라고 직선 진입이라고 선택을 했고요. 이때 진입 길이는 기본값 6.5로 되어 있는데 이 값보다 한 정도는 한 10 정도 여유 있게 10 정도 되는 거리부터 진입을 해서 들어가겠다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공을 하기 위해서 공구가 공작물로 진입할 때 방법인데, 그러면 가공을 다 한 다음에 빠져나갈 때는 리드 아웃이거든요. 그럼 이 리드 아웃은 아래쪽에 있는 리드 아웃으로 복사,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위쪽에 있는 항목들이 리드 아웃 쪽으로 그대로 설정 값이 자동 입력되었습니다. 자, 작업이 다 되었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계산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가공에 대한 경로가 화면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나와 있는 작업 검증을 선택을 해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가공이 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속도를 멈추고요.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솔리드 검증을 클릭을 해서 속도를 좀 줄여 놓고요.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실질적으로 바깥쪽에서 이렇게 가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가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공구에 대한 크기와 가공 영역이 너무 공구보다 가공 영역이 너무 클 때는 미삭되는 부분, 즉 절삭이 안 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일단 닫기 버튼을 클릭을 하고 닫기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공차와 스텝이라는 항목에 가셔가지고 절삭 횟수가 현재 1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절삭 횟수를 2로 잡아주게 되면은 미삭 부분이 사라지거든요. 즉 절삭 횟수를 한 번 가공하는 게 아니고 2번 가공해라. 그러면은 가공이 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까지도 다 같이 가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2를 입력하고 다시 계산 버튼 누른 다음, 자, 계산 버튼 누르면은 바깥쪽에 이런 경로가 새롭게 또 추가되었거든요. 즉, 2번 가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솔리드 검증 가서 다시 플레이 버튼 누르면 이렇게 가공이 되어지고요. 혹시 가공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옵션이라는 탭을 클릭을 하고 그리고 분석에 가셔가지고 표시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지금처럼 그죠? 파란색 부분, 초록색 부분은 완전하게 가공이 끝났다라는 부분이고요. 파란색 부분은 아직 이만큼 살이 남아있다, 두께가 남아있다. 즉 미삭이라는 부분이죠. 빨간색은 원래 치수보다 과하게 가공되었다 그래서 과삭이라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원래 치수대로 가공되었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화면에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확인이 끝났다 그러면 닫기 눌렀고요. 닫기 누른 다음에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절삭 횟수도 다시 1로 바꿔볼까요? 절삭 횟수 1로 바꾸고 다시 계산 버튼 누르면 이렇게 한 번만 가공해서 작업을 끝내겠다, 그런 뜻입니다. 확인 버튼 눌러서 작업을 끝냈고요. 그러면 왼쪽에 나와 있는 작업창에서 프로파일 컷 가공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온오프를 클릭하면 이렇게 가공 경로가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작업은 안쪽에 나와 있는 포켓 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포켓 가공은 사용자가 프로파일 가지고 가공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 나와 있는 스파이럴 가공으로도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작업을 할지는 사용자가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사용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즉 프로파일은 지금처럼 바깥쪽에서 안쪽까지 전체적으로 가공을 한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즉
가공 영역이 많을 때는 프로파일 가공을 하시면 되고요. 스파이럴이죠. 가공할 영역이 넓을 때는 스파이럴 가공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가공할 영역이 좀 작다 싶으면은 한 번만 테두리 가공하기 때문에 프로파일 작업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개가 환경이 동일하기 때문에 스파이럴이든 프로파일이든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한번 스파이럴 가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파이럴 아이콘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작업을 하기 위한 프로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프로파일 옵션을 선택했고요. 확인 버튼 누른 다음에 실제로 가공이 이루어지는 모서리, 키보드 Shift 키를 누른 채로 모서리를 선택하면 접하는 모서리를 한꺼번에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공 영역을 지금처럼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 영역이 맞으니까 확인 버튼 클릭했고요.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고 사용을 할 공구 목록에서 T04 엔드밀 공구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나와 있는 관리자 창에서 방금 사용자가 생성한 스파이럴 컷이 등록되었고요. 이 항목을 더블 클릭해서 세부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공구와 이송 속도 탭에서 사용할 공정에 대한 회전 속도와 이송 값을 입력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한이라는 탭에 가서 상한점, 즉 가공이 이루어지는 제일 높은 점부터 제일 아래쪽에 있는 점까지 상한점은 윗면을 클릭하고요. 하한점 버튼에서 아래쪽 면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상한점부터 하한점까지에 대한 절삭 깊이가 자동으로 입력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차 및 스텝 탭을 선택하고요. 경로 공차는 0.01, 그리고 측면 두께 제로, 바닥 두께 제로, 즉 얘는 가공 여유 없이 한 번에 가공하겠다, 즉 황삭 정삭 개념이 아닌 한 번에 가공한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스텝 오버는 공구 직경의 60%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스텝 다운은 앞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공 깊이인데 값을 작게 주시면은 여러 번 가공을 하는 거고요. 스텝 다운 값을 크게 주시면 한 번에 절삭 깊이가 한 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만에 가공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래서 값을 좀 크게 해서 한 번에 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 설정이라는 탭 앞쪽에 있는 메뉴를 확장해서 세 번째 나와 있는 점 설정, 점 설정 부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사전 드릴 점, 사전 드릴 점을 선택하는데 이 사전 드릴 점은 어떤 부분이냐면 안쪽에 나와 있는 포켓 가공을 하기 위해서 공구가 진입하는 위치를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나와 있는 우리 구멍, 이 구멍 가공을 했기 때문에 이 구멍 쪽으로 공구가 진입한다라고 해서 사전 드릴 점을 선택했고요. 빈 바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공률 중심, 즉 중심점을 선택한다라고 메뉴를 선택한 다음에 구멍에 마우스 가까이 가져가면은 지금처럼 중심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멍 모서리를 선택을 해서 중심점 선택했고요. 중심점을 선택한 다음에 빈 바탕에서 마우스 휠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한 값이 사전 드릴 점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리드인. 리드인 항목을 선택하는데 리드인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구가 가공을 하기 위해서 공작물 쪽으로 진입하는 옵션입니다. 여기서는 리드인 항목은 제가 리드인 항목은 없음이라 그래서 바로 구멍 쪽으로 바로 진입하게끔 옵션을 잡았고요. 이 값을 리드아웃으로 복사해 가지고 가공이 끝난 다음에 공구가 빠져나갈 때도 이 항목대로, 이 설정대로 가공 옵션이 되게끔 환경을 설정했습니다. 작업이 다 끝났으니까 아래쪽에 나와 있는 계산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지금처럼 툴 패스 경로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나와 있는 작업 검증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작업에 대한 공정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플레이 버튼을 클릭을 해서 실질적으로 공구가 어떻게 진입을 해서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를 2D, 자, 그냥 그 툴패스 경로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자,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은 솔리드 검증. 자, 솔리드 검증 버튼을 클릭을 해서 속도를 좀 줄이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애니메이션 속도 줄여놓고 플레이 버튼 누르면 안쪽에 이렇게 가공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옵션 탭에 가서 분석 탭에 가서 표시를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과삭되거나 미삭되는 부분이 없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닫기 누르고요. 닫기 버튼 누르고 확인 버튼 눌러서 전체적으로 안쪽에 있는 포켓 가공까지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에 작업했던 스파이럴 컷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온오프 버튼을 클릭하면 지금처럼 공구에 대한 경로를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가공에 대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팩드릴, 스파이럴, 프로파일, 스파이럴 각 공정들을 키보드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다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솔리드 검증을 하게 되면은 전체 공정에 대한 애니메이션, 시뮬레이션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플레이 버튼 누르면 처음에 센터 드릴, 그리고 윤곽 가공과 포켓 가공까지 전체 공정을 한꺼번에 애니메이션으로 볼 수 있고요. 자, 확인 다 하셨다 그러면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공정에 대한 NC 데이터, 캠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포스트 프로세스 작업을 하겠습니다. 다시 중심부터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각 공정들을 전체적으로 다 선택했고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출력에 가서 Output NC All이라는 항목을 선택을 하면 사용자가 선택한 전체 경로에 대한 NC 데이터가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NC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아래쪽에 나와 있는 편집 버튼을 클릭을 하면 그 NC 데이터가 메모장 파일에서 다시 열리는 걸 볼 수 있고, 이 파일을 사용자가 풀다운 메뉴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적당한 위치에, 저는 바탕화면 할까요? 사용자가 원하는 바탕화면에 사용자가 원하는 이름, 예를 들면은 대문자 5에 프로그램 번호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nc, 자, 확장자 .nc 붙이고요. 파일 형식은 모든 파일로 해서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바탕화면에 NC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까지 작업을 끝냈습니다. 자, 그래서 앞전 시간에 GWCAD를 이용한 모델링,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모델링된 부분에 대해서 NC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만들어진 코드에 대해서 GVCNC를 이용한 코드 검증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앞전 시간에 만들었던 캠 데이터, NC 데이터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만들어진 NC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GVCNC에서 코드 검증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GVCNC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NC 에디터 기능을 클릭을 해서 실행하고요. 나오는 창에서 컨트롤라는 판악, 기계는 밀링 타입을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NC 에디터에 대한 창이 나타났고요. 먼저 사용자가 조금 전에 작업했던 NC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NC 열기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바탕화면에 작업했던 코드를 선택을 하고 열기 버튼 누르면 사용자가 작업한 NC 코드가 이렇게 등록이 되었고요. 이 상태에서 먼저 시뮬레이션,
두 번째 탭인 시뮬레이션 가서 한번 정지 버튼을 누르고 실행을 누르게 되면 사용자가 작업한 NC 코드에 대해서 지금 화면상에 보시는 것처럼 툴에 대한 경로죠. 툴에 대한 경로를 화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툴에 대한 경로를 다 확인하셨다 그러면 이제는 NC 편집에 가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GVCNC 실행하기, 즉 이제 기계 시뮬레이션 작업을 하겠습니다. GVCNC 실행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러 창에 사용자가 입력한 NC 코드가 그대로 대입이 되었고요. 먼저 설정 작업을 거쳐서 기계 시뮬레이션 작업을 하겠습니다. 왼쪽 위에 있는 설정 탭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기계 설정은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화천 기계 쓰겠다라고 컨트롤러 선택했는데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끔 두산이든 위아든 센트럴이든 사용할 기계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공구 설정 탭을 선택합니다. 공구는 제가 입력한 공구가 2번 공구였죠. 2번 공구가 바로 센터 드릴입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센터 드릴을 선택하는데 이 센터 드릴은 공구 번호가 2번입니다. 2번을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 누른 다음에 공구 적용. 다음은 드릴 공구였습니까? 드릴을 선택하고요. 사용자가 선택한 드릴은 공구 번호가 3번입니다. 3번 선택하고 확인, 그리고 공구 적용. 이번에는 엔드밀 공구를 선택하는데 선택한 공구는 공구 번호가 4번입니다. 4번을 선택하고 확인, 그리고 공구 적용하게 되면은 2번, 3번, 4번에 대한 공구가 등록되었고요. 다음은 공작물 설정이라는 탭에 가서 일단은 변경된 값을 적용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래서 예 버튼을 눌렀습니다. 공작물 설정은 가로 70, 세로 70, 높이 한 20 정도로 일단은 공작물 크기를 설정했고요. 원점 설정 탭을 선택을 해서 좌측 상단에 있는 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점이 바로 사용자가 작업할 원점으로 선정할 수 있는데 아래쪽에 보시면은 G54로 값복사 버튼을 클릭하면 이 좌표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좌표가 G54 부분에 자동 대입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끝났으니까 적용, 그리고 확인 버튼 눌렀고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번 리셋 버튼을 클릭을 해서 마우스 커서를 NC 데이터 제일 위쪽으로 옮겨 놓고요. 그리고 오토라는 오토 모드를 선택을 하고 아래쪽에 있는 사이클 스타트 버튼을 클릭을 해서 가공을 시작합니다. 먼저 센터 드릴 가공했고요. 두 번째 드릴 가공을 합니다. 그리고 엔드밀 공구로 변경을 해서 지금처럼 바깥쪽 윤곽 가공과 안쪽에 있는 포켓 가공까지 작업을 끝냈습니다. 이 작업이 끝났다 그러면 이렇게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